옛날 한옛날에 서울시 어느 마을에 귀여운 눈웃음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이준호. 재주와 슬기가 매우 뛰어나다는 뜻인 중걸준의 하늘호를 쓰는 준호를 가졌을 때 어머니는 큰 황소가 나오는 꿈을 꾸고 아버지는 바다를 항해하다 무지개 사이를 지나가는 꿈을 꾸셨다고 해요. 1990년 1월 25일 세상에 태어난 준호는 귀신이 있는지 궁금해서 일기를 통해 선생님께 물어보는 순수한 아이였답니다. 어렸을 때 H.O.T를 좋아했던 준호는 H.O.T 모자를 사달라고 어머니에게 조르기도 하고 H.O.T의 토니를 보러 한국가요 대제전에 갈 정도로 팬이었었죠. 준호는 전 프로야구 선수이자 현 해설위원인 김선우와 이종 사촌인 덕분에 어릴 때부터 사촌형과 야구를 하면서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기도 했던 꿈 많은 아이였어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파일럿, 요리사, 가수 다양한 꿈을 꿨죠. 부모님은 준호가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를 원하셨지만 준호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결국 가수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었던 준호는 이런 성격이 싫어서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서 더 실력을 쌓고 싶다는 마음에 연극부로 유명했던 고등학교에 지원했고 입학 전부터 연극부 오디션을 준비하기 위해 질문글을 남길 정도로 연기에 대한 준호의 열정은 엄청났어요. 연극부에 들어간 준호는 수업 시간만 빼고 하루 종일 연습을 하며 춤과 노래를 배우게 되었는데 연예인들이 매력 발산하는 코너의 예능들을 보며 준호도 춤을 따라 추곤 했답니다. 사실 1학년 때 배역을 맡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선생님께선 신입생 환영회에서 자기도 열광할 정도로 춤을 잘 추는 준호를 보면서 열정과 끼를 알아보셨고 바로 배역을 맡겼답니다. 그렇게 무대에 올랐던 준호는 공연이 끝나고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게 되었어요. 어쩐지 연기를 너무 잘한다 했는데 준비된 연기자였네요. 준호는 무대에서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고 무대가 진짜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수라는 꿈을 더 키우게 되었어요. 예쁜 눈웃음을 가지고 있었던 준호는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가수 비를 닮았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학교 밖까지 그 소문은 퍼져나갔고 고등학교에 입학 첫날 준호는 이런 소문을 모른 채 매점에 갔는데 주변에서 비 닮은 개 왔다 라면서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죠. 영문도 모르는 준호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부담스러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잘 나가는 듯 보이는 3학년 누나들이 준호를 보고 닮긴 뭐가 닮아 엄청 못생겼구만 이라고 외쳤어요. 준호는 괜히 억울한 마음도 들고 위축이 되어 조용히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준호는 2006년 SBS 슈퍼스타 서바이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 서바이벌에 태견이와 찬성이도 참가했었죠. 리틀비라는 애칭을 얻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한편으론 속상하기도 했어요. 누굴 닮은 이준호가 아니라 저만의 매력을 찾아서 넘버원 이준호가 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준호는 6,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우승자가 되었답니다. 서바이벌에서 최종 우승을 한 준호는 JYP의 연습생이 되어 가수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시 가수비처럼 얼굴을 성형한 것 아니냐는 악플들과 연습생들의 따돌림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준호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개라고 호칭하며 연습생들의 견제를 받아야만 했어요. 이미 연습생들은 키가 큰 팀과 작은 팀으로 나뉘어 가수 데뷔를 준비 중이었는데 준호는 어느 팀에도 끼지 못하는 외톨이로 지내야 했죠. 서바이벌 대회 1등이었지만 준호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데뷔팀에 끼지 못한 채 자신감을 잃게 되었답니다. 이런 준호의 모습에 회사에서는 준호를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JYP 직원은 준호에게 상황이 무척 좋지 않으니 최선을 다해 마지막 모든 끼를 보여줘라 라며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줬어요. 6,5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지만 하루아침에 꿈이 좌절될 위기에 빠진 준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간 최선을 다해 연습을 했죠. 그 결과 매월 실시하는 월말 평가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제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준호가 3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준호가 제명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회사에 연락해 준호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가능성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제명된다면 아이의 자존심과 자신감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그동안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려 했었다며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엄청난 노력파로 다른 소속사 연습생들에게도 소문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데뷔를 바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연습생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함께 있던 친구 2명이 내리고 혼자 남아있는 준호에게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다가와 너는 3년 있다 돼. 쟤네랑 놀지마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두 연습생은 데뷔가 불발되고 준호는 3년 뒤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2008년 엠넷 열혈라마라는 JYP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드디어 2PM으로 꿈꾸던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답니다. 데뷔곡 10점 만점의 10점은 아크로바틱 퍼포먼스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 이후 어게인 앤 어게인, 하트비트 등 짐승돌 컨셉으로 팬덤을 사로잡는 그룹이 되어 음악방송 1위, 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며 뜨거운 인기를 보여줬어요. 아크로바틱이라는 난이도 높은 안무를 소화하던 준호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데뷔 전 공중 백덤블링을 연습하던 준호는 머리로 착지하는 바람에 10분간 의식을 잃어 주변 사람들은 준호가 다시는 춤을 못 출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의식을 찾았지만 이후 중국 상하이 콘서트 연습 도중 척추 골절로 연골을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공연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허리에 붕대를 감고 무대에 섰답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운동을 병행했지만 경과가 좋지 않았고 활동을 할 때는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했어요. 일정 때문에 수술을 미루던 준호는 이대로 가다간 춤을 출 수 없을 거란 진단에 휴식기를 갖고 미뤘던 수술을 받게 됩니다. 준호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개인 활동이 없고 출연하는 예능마다 통편집을 당했어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커져갔어요. 팀 활동에 피해를 끼칠까 미뤘던 수술을 하고 회복하면서 준호는 내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만 되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영화 감시자들 오디션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였지만 퉁퉁 부은 얼굴로 깁스를 한 채 여러 번 이어지는 오디션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캐스팅이 되었답니다. 당시 준호가 캐스팅된 역할은 과묵하게 멀리 내다보는 기린 타입이었지만 감독님은 준호의 의견으로 캐릭터를 수정하게 되었어요. 팬들이 준호를 다람쥐라 부르는 것을 알고 장난기 있고 밝은 다람쥐 캐릭터로 바꾸면서 준호는 첫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준호는 영화 감시자들을 본 전도연의 강력한 추천으로 협녀 카레기 역의 무사 유를 맡게 되었답니다. 드라마 김과장에서 미워할 수 없는 악역 서유를 맡은 준호는 연기대상에서 남궁민과 베스트 커플상, 중편 드라마 부분 우수상을 받으면서 주목할 만한 신인 배우라는 호평을 들었답니다. 2015년 발표한 2PM의 우리집은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이후 준호의 직캠을 모아 만든 우리집 준호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퍼지면서 역주행했어요. 준호의 매력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던 많은 분들이 준호의 군복무 해제를 기다리게 되었죠. 우리집에서 보여주는 눈웃음과 유혹하는 제스처로 폭스 준호라는 별명을 얻게 된 준호는 또 다른 전성기를 맞게 되었어요. 원래 우리집은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게 목표여서 안무를 제외한 것들은 오히려 담백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소집 해제 후 2PM 완전체 컴백과 새 드라마 촬영 준비로 바쁜 준호는 예전에는 뭔가를 꼭 보여줘야 한다는 조바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뭘 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무척 설렌다고 해요. 무조건 된다,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준호는 2PM 멤버들, 하티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두라미 여러분들, 준호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두유람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이돌 동화로 만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